어떻게 보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친일파 조상을 둔 것 때문에 친일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저 집은 산성에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다 보고 가는 집이거든요. 그 산성동 일대에서는 20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하 명당짜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묘를 쓰기 위해서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선택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3.1절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친일파 추적 기자로 알려진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인 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키워드 토크로 이어가 볼 텐데요. 김남균 편집국장과 연관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2천억 원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아닌 민간의 힘으로 찾아낸 친일파 후손 소유의 토지가 2천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건데 사실 듣기만 해도 좀 놀라운 수치의 액수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규모인가 싶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친일파 이 재산 환수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은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2010년도까지 국가에서 그 환수 활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 5년의 기간 동안 현재까지 그 2,359필지에 1,113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여의도의 한 1.6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시가로 치면 한 1,600억 원 정도가 네. 국가에 이제 귀속이 된 상태예요. 현재까지.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수치만 들으면. 예,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우리나라의 친일파의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을까요? 귀속이 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165명의 재산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친일파가 그 165명만 있었냐? 그렇진 훨씬 않잖아요. 많았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만 해도 1,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 5,000명이 넘고요. 이렇게 해서 본다면 고작 165명밖에 안 됐다. 네네. 왜 그것밖에 안 됐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환수한 것이 1,60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찾아낸 게 제가 이제 추정하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 한 2천억 원 상당에 달해요. 아직 네.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것들이. 네. 제가 지금 이제 토지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70명 정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후손에게 물려진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그 국가 귀속에 대한 것들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어떻게 아직은, 보면 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국가가 아니라 또 민간 취재라고 하니까 더 놀랍고 광복이 지금 80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시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이제 친일 재산 환수 대상 가운데에는 민영희 일가, 대표적인 또 친일파고 그 당시 최대의 땅 부자라고 불리는 민영희 일가 재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또 국장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내신 방법이 토지 대장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다 대조해 봐서 찾으신 거라고 들었는데 이 민영희 일가 재산 환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민영이는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토지를 취득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2,300만 평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이제 얼마나 많냐면 조선 총독부가 2,700만 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300만 평을 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위세가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충북 도민 특히 청주 시민이 자긍심을 가져도 될 부분들인데 그 청주 상당 산성 네, 네. 국가 사적지거든요. 그 전체와 그 일대를 민영희 일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단일 있잖아요. 이 연접한 그 토지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넓은 면적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상당산성의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과정에서 청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환수한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주 시민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환수한 곳이다. 그런 부분들은 자랑스럽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미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수돼야 될 땅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도 환수되지 않은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에 귀속 신청을 해놓은 것들이 그 청주 상당 산성 안에서만 19필지에 한 6,000제곱미터의 네. 공시가로는 한 7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강원도에 민영이 일가 춘천에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공시가로 40억 원 상당의 토지들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12월 3일 날 우리 내란이 벌어져서 많이 알려진 곳인데 삼청동 안가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국가에 귀속됐어야 될 재산인데 국가에 귀속이 안 되면서 그 사이에 민영이 일가가 제3자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 대금이 4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것도 환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는 민영이 일가가 그 국가에 이제 환수되지 않은 그 토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지고서 202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되찾아간 땅들이 또 20여 필지에 공시지가로 한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소송을 해서 다시 가져갔어요? 예. 국가 귀속에 대한 작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오히려 거꾸로 다시 찾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100억대가 넘는 그 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제3자에게 넘어간 이미 매각한 토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숨은 재산이어서 찾기가 어려운 재산들도 또 많겠네요. 취재부터 환수까지 이제 개인이 해 오시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뭐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토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지적 정보는 개인의 이제 그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갖다가 이제 추적하는 데에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1910년도부터 작성했었던 토지 원부, 그다음에 지적 원도 이걸 한 장 한 장 한 필지당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추려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보통 한 그 면에 한 리 하나당 보통 1000필지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리의 토지를 갖다가 육안으로 하나하나씩 넘겨보는 데만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토지 대장 하나를 열람하는 데만 또 300원을 내야 돼요. 한 필지당. 예. 그러면 한 리면 엄청나겠네요. 그 1000필지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30만 원. 그다음에 한 면에 한 10개 면 안팎으로 보통 있거든요. 네. 그럼 한 개 면을 보려면 한 300만 원. 그 한 개 군 정도를 보려면 한 사실 그 비용만 열람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국가가 한다면 비용도 덜 들고 또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뭐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그다음에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됐던 이런 토지 지적 원도라든가 관련 여러 서류들이 다 디지털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AI 기술을 적용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자 이름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도 빠르게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지적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수월하죠. 네. 혹시나 뭐 시민 제보는 없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쪽 경기도 김포, 그 다음에는 경기도 하남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제보가 이제 들어와 있고 또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네, 하는 네. 좀 인식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보가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남균 국장과 연관된 두 번째 키워드 추적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이제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재산 환수 TF팀을 꾸렸고요. 그 속에는 그동안 친일재산을 추적해온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또 국장님께서도 이제 TF팀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기자로서는 오랫동안 친일재산을 추적해 오셨지만 지자체가 만든 팀에 참여하시면서 현장에서 본 환수 과정 어떻게 달랐을까요? 확실히 이제 국가에서 나서니까 뭐냐면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이런 과정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진천군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그 진천에 한 19만여 필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전수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죠. 네. 예, 대단하고 사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0년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이 종료가 됐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법무부가 현재까지 그 지금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에 스스로 찾아내서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유의미한 활동이 없었네요. 예, 사실상 중단이 된 거죠. 네. 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인 2011년서부터 현재까지 14년인데요. 국가에서 적발한 친일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모르죠. 네, 자료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서 친일 재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는데 힘을 보태야. 중단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진천군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진천군이 시작하고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아, 우리가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바로 보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네. 했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잊혀져 가고 있었던 친일 재산, 국가 기속,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그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줬던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또 혹시나 그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제 지난해 연내 개정을 해달라라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돼서 아쉽기는 한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진천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자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 과제로 법 개정까지 네. 끌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 차원의 그 조사가 아까도 앞서 살짝 언급했다마는 과거에 이미 조사위원회라고 활동을 했지만 중간에 중단됐다고 하셨어요. 이번 진천군 TF팀 활동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법 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관한 그 특별법에서 귀속 대상을 너무 그 폭을 너무 좁게 한정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예.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재산을 이렇게 이제 빼돌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민영희 일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조선 네. 신탁 주식회사라는 걸로 해서 그 2,300만 평이라는 땅을 관리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는 싹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도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령 이제 민영이 일가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 시대 이제 화가들의 아주 고가의 그림들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이 환수 대상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을 좀 해서 친일 그 재산의 귀속의 범위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이런 후속 작업들이 같이 병행돼야 돼요. 네. 그런 또 변화가 빠르게 하루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분위기를 좀 바꿔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네. 진행해 볼 건데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면 하나를 빠르게 골라주시고 이유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기자로서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첫 번째, 평생 단 한 편의 기사로 세상을 확실하게 바꾼다. 두 번째, 매일매일 기사를 쓰면서 지역의 기준을 조금씩 바꿔나간다. 당연히 평생 단 한 건의 기사를 네. 통해서 네. 세상을 바꾸는 건데 네. 그걸 선택은 하긴 하는데 사실 불가능해요. 아, 현실적으로. 네, 네. 불가능하고. 근데 정말 제가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당장 기자를 이제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기회는 거의 오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계속 그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통해 가지고 세상에 좀 더 긍정적인 또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밸런스 게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취재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정말 많았죠. 식민지였던 나라의 과거사 청산 현장을 취재한다. 두 번째, 독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나치 역사 교육 현장을 취재한다. 지원도 빵빵하게 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종 자료라든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의 사례를 많이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봤는데 네네. 실제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금 국장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도 또 연결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김남균 국장과 연관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200명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친일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 이후에 충북 지역에서 이어진 학생 항일 만세 운동도 꾸준히 취재를 또 해오셨잖아요. 또 이 최절정 사건으로는 청주 농업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주축이 되었던 학생 만세 운동을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사건이 충북 학생 항일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출발점, 시작점을 우리는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3.1운동으로 네. 우리는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1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우리 충북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고 했을 때 1919년 3월 2일 날 경문이 이제 3.1운동 선언문이 도착한 사건과 네네. 그해 3월 9일 청주 그때 당시에는 공립농업학교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청주 농업고등학교인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독립선언서와 그다음에 2천만 동포에게 경고함이라고 하는 문서를 인쇄하는 것에서 충북 지역의 3.1운동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만세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날 일제 이제 밀정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됐고 인쇄를 하다가 다 잡혀가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북 지역의 3.1운동의 시작이다. 네. 즉 우리 충북 지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나라를 만드는 있잖아요. 시작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당시 충북 지역 학생 만세 운동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흐름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전에 이제 그 체포하고 예방하는 있잖아요. 네. 그 탄압하는 그 활동이 정말로 엄청났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준비를 했지만 실행에 이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는 그 충북에서 3월 19일 날 괴산 장터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을 충북 지역에서 최초로 실행이 된 만세 운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만세 운동을 누가 했냐? 초등학생이에요. 괴산 공립보통학교, 지금의 명덕초등학교 학생들 35명이 수업 도중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괴산 장터로 뛰어 나오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공식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진 않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4일 먼저 진천 읍내에서 그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공식 문서가. 네네. 그것도 누구냐? 진천 공립보통학교, 지금의 진천 상산초등학교. 또 초등학생들이네요. 그날 22명이 일제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사실은 놀랬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지금도 먹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충주에 만으로 13살 된 유석보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유석보 학생이 태극기를 이제 같이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 인쇄를 하다가 잡혀요. 만세를 부르기 전에 잡혀요. 아, 충주에서 청주 형무소로 압송을 하는데 도보로 압송을 합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그러면은 압송을 그냥 했겠어요? 아마 포승줄로 묶어서 아마 일제 경찰은 말을 타고 그 어린 유석보와 같은 이제 학생 3명은 포승줄에 묶여서 왔을 거예요. 네. 오는 도중에도 만세를 불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13살의 그 학생이 만세를 불렀는데 지금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충북 지역 학생들이 만세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혹시 뭘까요? 만세 운동의 3대 만세 항쟁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1919년 김인현의 독립만세 항쟁. 그 다음에는 1926년도에 순종의 이제 그 인산일 장례에 맞춰서 벌어졌던 60만세 항쟁. 그 다음에는 1929년도에 광주 그 우리 학생들이 일으켰던 도화선이 됐던 강주 학생 항일 그 만세 항쟁. 요 3개를 얘기를 하는데 네. 1919년도에는 우리 이제 학생들도 사실은 일제 강점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926년도 그다음에 1929년 3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민 지배 이후에 태어났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익숙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몇천 년 더 버틸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는 힘이라고 보는데 태어날 때 이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이미 이제 가슴 한 속에서 핏줄에 흐르는 이 항일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이 열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의 마음 속에 완전히 있었다고 봐요. 네.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저력일 수도 있고 그러한 아주 피 속에 흐르는 어떤 민족이 와서 지배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30년, 100년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꺾을 수 없는 네. 우리 민족의 흐르는 피 속에 흘렀던 것들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렇게 표현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살아오면서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존경심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화 이제 암살의 장면이 많이 떠올랐는데 네. 자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밀정으로 분했던 배우가 이제 염석진이잖아요. 네. 염석진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지현 씨가 분한 안윤옥이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응징을 하잖아요. 네. 처단을 하는데 그때 너는 왜 그랬냐, 왜 밀정 저기를 했냐라고 안윤옥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염석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독립이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 영화 암살에 나오는 동료가 안윤옥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밀정 하나 죽인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있겠어? 독립이 올 줄 있겠어? 네. 그랬더니 안윤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던지고 싶은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새 이제 마지막 키워드 토크만 남았는데요. 김남균 국장과 연관된 마지막 키워드는
파묘입니다. 비문이 있었고 비석하고 뭐 추모비가 이렇게 있었고 묘자리는 여기가 될 거예요. 국장님께서 친일재산 추적 과정을 담은 책 파묘를 출간하셨어요. 취재를 오래 해오시다 보면 기사 한 편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걸까요? 그렇죠. 알리고 싶었어요. 알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는 뭐 기자들의 역할이 뭐 여러 역할들이 있겠지만 진실에 대해서 찾아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최종적인 결론은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죠. 시민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적인데 단순하게 이제 기사 한 편만 내고 그것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았고 제가 2019년도에 우연하게 국가 사적지이자 우리 청주 시민의 상징적인 그 우리 공간이죠. 자긍심인 그 상당산성에 민영희의 후손들의 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청주시에 이제 그 현재 소유권자가 청주시로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만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제3자의 묘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부족한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국가재산, 행정재산에는 그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사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기사가 이제 나갔어요. 이렇게 파묘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국가에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더니만 그 민영의 후손들이 정말 새벽에 마을 사람들도 눈에 안 띄게 거기에 있었던 묘를 다 파서 제 3회 장소로 가져갔어요. 이장을 시킨 건가요? 예.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흔히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부를 물려준 거는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권력을 물려줬고 그다음에 권력의 네트워크를 물려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과 학력을 대물림해 준 거예요. 기술과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친일파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립묘지에 다 묻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과학기술의 아버지, 현대 의료 저기의 아버지, 막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학교에 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늦긴 했지만 그 파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정상화예요. 원래 자리로. 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후손들이 그런 것들을 되물림 받았을 때 반성이라도 해야 될 텐데 뭐 물론 반성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제 소송을 걸어서 되찾아간다든지 이런 반성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친일재산 문제나 3.1운동의 기억처럼 아직 완결되지 않은 그런 역사 문제들을 보실 때 이제 또 지역에서 꾸준히 취재도 해오고 계시니까요. 지역사회나 지역 언론이 이런 문제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린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민족 행위자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있잖아요. 정보는 알려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를 아마 목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또 그 목소리를 취합해서 저희들은 또 다시 전달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깨닫게 도와주는 역할이겠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남균 편집국장에게 친일 청산이란 무엇이다? 한두 단어 정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 정신 구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수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3.1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친일재산 국가기속을 명시한 그 친일재산 그 국가기속 특별법의 제1조의 목적이 뭐냐면 헌법에 명시된 3.1 운동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친일 청산과 친일재산 국가기속은 헌법에 명시된 3.1 운동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친일 그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뭐 응징한다거나 보복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화국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헌법 정신을 갖다가 구현하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 충북인 뉴스 김남균 편집국장과 함께 했는데요. 국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역사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꾸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